안녕하세요. 김법TV의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방송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을 좀 접하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이슈화된 사건들을 많이 맡으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전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됐던 한 전남의 대안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망했던 그 사건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동성 친구들에게 집단 성폭력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당한 성폭력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또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전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등교했던 학생이 3주 만에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학교 등교하고 2주 동안에 성추행과 성폭력 등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급성 스트레스성 췌장염으로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성추행을 했다고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장난이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거부 의상을 표시하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는 것은 이건 수위 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 미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가해 학생 한 명이 또 등교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 폭력이 굉장히 요즘에 잔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유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걸 취해지지 않은 이유가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취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일단은 어떤 긴급 조치로서 유포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사건은 다른 성폭력 사건하고 달리 상당히 빨리 이게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들이 이거를 가슴에 품고 몇 개월 또는 몇 년 있다가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고통받고 있는 점, 어려운 점들을 부모 학교에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사망한 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유족들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무너지는 마음일 것 같거든요. 유족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유족들은 일단은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도 굉장히 잘 듣고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등교한 지 3주 만에 잃어버린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잠도 못 자는 등 굉장히 고통 속에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건의 실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처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재발 방지입니다.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빨리 재발 방지를 하고 사건의 실체를 빨리 파헤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는 조치, 이게 두 가지가 빨리 진행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성추행과 그리고 죽음의 인과관계가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밝혀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당시에 이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아이가 이제 췌장 수치에 대한 그런 의무 기록들이 있습니다. 췌장 수치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 정도였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췌장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인과관계가 빨리 밝혀져야지 처벌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의 해결이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제 언론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작년에도 이 학교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네.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초기 대응이 네. 이번에도 문제였지만 네. 사실 재발을 한 거잖아요. 네. 학교의 대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뭐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네.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네.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기다려야 되고 또 발표를 해야 할 텐데 네. 어떤 답이 나올 것 같나요? 이게 네. 청와대 게시판에서 지금 24만 명이 넘었고 네. 이제 청와대 대변인 쪽에서 아마 어떤 방지책을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네.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의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실제적으로 이런 이 기숙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숙학교, 특히 중학생 기숙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법과 제도 모든 것들이 네.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은 뭐 물론이고요.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그래도 우선순위로 좀 네. 개선이 돼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기숙학교에 들어갈 때 네. 아직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건강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학생 기숙사일 경우에는 담당 교사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 학교에 같은 이제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이 학교는 10시 정도만 되면 네. 담당 선생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근무하는 뭐 이제 직원분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담당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통제가 안 됐던 어떤 상황들이었고 아이들이 어떤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개선이 돼서 네. 성추행이나 이런 성에 관련된 것들로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맞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이 과정 자체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아있는 네.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듯이 네. 일단은 교육청과 경찰청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감사를 하고 이 담당자에 대한 네.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징계 요구를 이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네. 징계 요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받은 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현재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들 그리고 네. 성추행 성폭력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들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국가수에다가 의뢰를 조만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피해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빨리 제도나 법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이 전남 대안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네.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 아이의 네. 그리고 한 아이의 아들의 아버지로서 네. 이 사건이 참 마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교육청과 경찰청이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네. 결국에는 기숙학교에 대한 실체 조사 그리고 기숙학교를 넘어서 전체 학교에 대한 이런 성폭력과 성추행이 언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네. 나이가 어리지만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제도나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한 법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의 이제 하향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잔인해지고 너무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과 성폭력 이런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이런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심과 사회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또 이제는 필요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리 네. 아이들을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네.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남 대안학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